안녕하세요. 다르게 보기 한의사 염유림입니다. 알레르기성 비염 정말 흔한 질환이죠. 콧물이 물 흐르듯 하고 에치 재채기 연달아 하는 비염을 알레르기성 비염이라고 하는데 주로 환절기에 더 심해져요. 환절기에만 좀 그러다가 지나가면 그나마 나은데 심해지면 1년 내내 알레르기성 비염에 시달리게 됩니다. 병명에 알레르기라는 단어가 앞에 붙어서 이것 또한 어떤 원인 물질에 우리 면역계가 과민 반응하는 거라고 생각하게 되잖아요.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면 진먼지 진드기나 꽃가루 등의 알레르기 반응이 나온다고 결과를 받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왜 진먼지 진드기는 사계절 내내 내 이불에서 같이 살고 있는데 왜 환절기에만 알레르기 비염이 좀 더 심해질까요? 아무래도 환기를 잘 못하고 이불 솜 두터워지는 겨울에 진먼지 진드기는 더 많을 텐데 왜 봄, 가을이 더 심할까요? 생각은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러분, 환절기의 특징은 뭐예요? 네, 낮과 밤 기온차가 크다는 거죠. 봄이 되면서 낮은 꽤 따뜻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옷을 얇게 입기 시작하고 겨울 내에 하던 난방을 안 하게 됩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밤에는 쌀쌀해요. 그렇지만 우리는 이 시간대에도 여전히 옷을 가볍게 입고 이불도 얇고 난방도 안 하고 있어요. 이때 오히려 겨울보다 추위에 더 쉽게 노출되는 겁니다. 알레르기 비염은 하루 중에 아침에 가장 심한 편인데 그 이유는 우리 몸은 자는 동안에 체온이 떨어져 있다가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다시 체온이 오르기 시작하는데 밤 동안 춥게 자서 아침에 체온이 빠르게 오르지 못하면서 호흡기가 냉하여 냉증성 콧물과 기침 반응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한의학은 알레르기 비염을 치료할 때 몸과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강하여 밤 동안에 수면하느라 떨어진 기초 체온이 아침이면 원활하게 잘 오를 수 있게 밤 동안에 체온이 너무 떨어지지 않게 하여 이 지긋지긋한 알레르기 비염에서 근본적으로 벗어나게 합니다. 여기서 꽃가루를 피해라, 빨래 열심히 해서 진먼지 진드기를 좀 줄여라 이런 말 하지 않았죠? 현대의학의 알레르기라는 관점과는 전혀 다른 치료법입니다. 저는 어릴 적부터 알레르기 비염이 너무 심했거든요. 콧물이 줄줄줄줄 흐르는데 조용한 공간에서 학교나 학원 수업을 들어야 하니까 정말 그 곤욕스러움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어요. 눈치 보면서 조용히 코 풀어가면서 수업을 들었는데 심할 때는 아예 학교 책상 위에 두루마리 휴지를 아예 올려놓고 책상 거리에 까만 비닐봉투로 쓰레기통을 만들어서 흐르는 콧물을 닦으면서 공부했던 기억이 생생합니다. 그런데 이건 대학 가서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약국에서 항히스타민제를 사서 복용했었죠. 먹으면 코는 말라서 안 나오는데 졸리고 멍해졌어요. 그래도 콧물 안 나오는 게 더 나으니까 종종 사용을 했었는데 언젠가부터는 항히스타민제를 먹어도 콧물이 잘 멎지 않더라고요. 이것도 내성이 생기나 싶어서 이번에는 한의대생인이 잘 알고 있던 소청룡탕을 복용해 봤습니다. 소청룡탕에는 마황계지가 있어서 역시 즉각적으로 콧물이 마르는 효과가 꽤 좋았고 졸리지도 않아서 정말 좋았는데 이것도 그냥 복용할 때 뿐이었습니다. 대학생 시절 교실 안에는 저처럼 알레르기 비염이 있는 친구들이 있어서 서로 너도 찬바람 알레르기 있니? 이런 대화를 했던 기억이 있어요. 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라면 다들 경험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찬 공기를 맞으면 바로 콧물 재채기가 시작한다는 것을요. 우습지 않아요? 알레르기인데 찬바람에 알레르기라니? 우리가 학교에서 배운 면역학에서는 찬바람이 항원이 될 수가 없잖아요.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이불 속에서는 괜찮았는데 그 이불을 걷어내는 순간
몸이 오싹하면서 콧물 재채기가 시작하는데 진짜 진먼지 진드기가 문제일까요? 그래서 저는 이건 알레르기라는 개념으로 접근해서는 낫기가 힘들겠다. 체표 기관지까지 원활한 체온 조절이 잘 안 되는 거구나 싶어서 제 스스로에게 몸을 따뜻하게 보강하는 한약을 처방하여 복용해 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지긋지긋한 알레르기성 비염에서 벗어나 이후로는 이렇게 깔끔한 코로 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제게 치료하러 오시는 환자분들께도 같은 개념으로 몸과 기관지를 따뜻하게 보강하고 기관지와 체표까지 체온 전달이 잘 되도록 한약 처방을 구성하여 만족스러운 치료 결과를 내고 있어요. 그러면 집에서 비염을 완화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건 뭐가 있을까요? 당연히 체온 관리입니다. 봄, 가을 환절기에 가장 신경 써야 하는 건 날씨를 볼 때 낮 최고 기온이 아닌 밤 최저 기온이 몇 도인지를 확인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최저 기온일 때 우리는 어떻게 입고 있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대비하는 거죠. 더울 때는 겉옷을 좀 벗으면 되지만 얇은 옷을 입고 추위에 노출되면 무방비로 당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환절기에 가장 기본적인 체온 관리만 잘 되어도 알레르기성 비염뿐만 아니라 감기도 안 걸리고 잘 지낼 수 있어요. 여러분 아시죠? 항상 우리 코 주변에는 세균 바이러스가 그냥 같이 살고 있어요. 이런 걸 상재균이라고 하잖아요. 이런 세균 바이러스를 한결같이 방어하고 있는 거는 우리 몸의 면역세포인데 체온이 떨어지면 면역세포의 활성도가 떨어지면서 순식간에 세균 바이러스한테 침투당하는 겁니다. 여기서 제가 번외로 좀 무서운 얘기를 하나 해드리자면 인체가 심장이 멎어서 죽게 되면 우리 몸은 순식간에 부패가 진행되거든요. 이거 왜 그런 줄 아세요? 우리 몸에 늘 같이 살고 있던 미생물들을 면역계가 더 이상 방어하지 못하니까 즉각 상제 미생물들이 침투해 들어와 우리 몸의 조직을 분해하기 때문이에요. 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 몸의 면역계가 얼마나 항상 분주하고 성실하게 외부 미생물들을 방어하고 있는지 실감하게 됩니다. 아이고 고생한다 면역세포들아 고마워. 다시 체온 관리 얘기로 돌아갈게요. 제가 진료실에서 비염 환자분들 생활 환경 조사하느라 겨울철에 난방 온도 몇 도로 설정해 놓고 있는지를 늘 물어보는데요. 겨울철 적정 온도가 정말 집집마다 다 천차만별이더라고요. 극단적으로는 겨울철에 전혀 난방을 안 하고 산다고 답변하는 환자분들도 있는데 좀 연식이 오래된 아파트에 사는 경우 우풍이 강해서 난방을 해봐야 소용이 없으니 잘 때 전기장판 하나만 켜고 잔다 하는 경우도 봤고 상당히 잘 사는 동네 아파트인데도 자수성가한 아버지의 가치관에 따라 난방을 안 하고 춥게 지내는 집도 있었습니다. 또는 남편이 엄청나게 열 많은 타입이라 실내 온도를 좀 높이면 너무 더워해서 아내분이 어쩔 수 없이 춥게 지내면서 비염에 시달리고 있는 경우도 종종 있었어요. 혹은 아이들을 춥게 키워야 한다는 속설 때문에 실내 온도를 낮추고는 겨울만 되면 겨울 내내 감기, 비염에 끊임없이 시달리면서 사는 경우도 있었어요. 몸이 냉한 사람들에게는 실내 온도를 24도에서 25도 정도로 높여야 맞을 것 같고 22도에서 23도로 낮추려면 두꺼운 극세사 잠옷과 전기장판이 필수로 구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또 항상 일정하게 유산소 운동을 해서 근육을 통해서 발열이 생길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도움이 되고 반신욕 등을 열심히 하여서 체온을 높여주는 것도 좋아요. 그리고 몸이 너무 냉해서 알레르기, 비염 등 각종 한랭성 질환에 시달리고 있다면 당연히 한약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이자면 실제 체온 변화와 상관없이 오래된 옷장을 정리하면 늘 콧물 재채기가 발생한다던가
특정 꽃가루가 날리는 5월에 딱 2주간만 알레르기성 비염 결막염에 시달린다던가 하는 분들은 정말로 항원 항체 반응에 의한 알레르기가 원인이 되는 것이어서 치료법을 좀 다르게 해야 합니다. 이에 관련한 내용은 추후에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오늘 내용을 한 문장으로 정리해 보자면 알레르기성 비염은 알고 보면 기관지의 냉증성 질환으로 체온 조절이 중요하다 였습니다. 오늘도 유익한 시간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좋은 하루 되세요.